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정치 캠페인의 승패 공식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 선거운동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광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유세하고 뭐 이런 아날로그 방식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는 너무 느리고 또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사람들 생각이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딱 파악했을 때쯤이면 사실 민심은 이미 저만치 다른 데로 가버린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뒷북만 치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걸 알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선거 참모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전 세계 선거 캠프들이 이런 아날로그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쓰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누가 더 잘 손에 쥐고 활용하느냐가 승리의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AI 선거 솔루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싹 긁어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걸로 지금 여론이 어떤지 분석하고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복잡한 선거운동 업무까지 알아서 착착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AI가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기존의 선거 전략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유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AI는 단순히 나이, 성별, 사는 곳 같은 기본 정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뉴스 댓글에 남긴 글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 담긴 감정,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까지 전부 읽어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는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밀하게 알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바로 소통이죠. 여기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기둥, 메시지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I가 분석해보니 20대 남성 직장인들은 일자리랑 집값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들한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반면에 60대 여성 주민들은 복지나 의료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럼 그분들께는 그에 맞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외치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근데요, AI가 만드는 게 단순히 이런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에요. 복잡한 정책 보고서는 기본이고요. SNS에 올릴 재치 있는 게시물, 심지어 틱톡이나 릴스에 올릴 짧고 강력한 영상, 귀에 쏙쏙 박히는 선거선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문가 팀 여럿이 몇 날 며칠 매달려야 했던 일들을 AI가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캠페인 자동화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 우리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기 시작한다? AI가 이걸 즉시 딱 감지해서 바로 경고를 보냅니다. 또 한정된 선거 자금을 어느 광고에 써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 투자 대비 수익률까지 예측해주죠. 심지어 24시간 잠도 안 자는 챗봇이 유권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선거 캠프 전체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선거판에서는 이 대단한 기술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전 세계 리더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뭐니 해도 버락 오바마 캠프입니다. 이들은 오마니큐브라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정말 선구적으로 도입했어요. 여론조사, 소셜미디어 데이터, 인구 통계 같은 온갖 정보를 이 시스템에 다 집어넣고 통합 분석해서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걸로 엄청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오바마 캠프는 AI 덕분에 보통 3개월은 좋게 걸리던 정책 기획 과정을 단 3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전이죠. 일본의 아베 신조 캠프 사례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줘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AI의 실시간 피드백 능력에 주목했어요.
소셜미디어를 24시간 감시하면서 여론이 조금이라도 바뀐다 싶으면 그에 맞춰서 정책을 바로바로 수정해버리는 아주 빠른 대응 전략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AI가 젊은 층이 특정 이슈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걸 딱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련 정책을 수정해서 발표했더니 20대 유권자 지지율이 무려 4.7%포인트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자, 지금까지 AI가 선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쭉 보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더 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 아닐까요? 선거운동에 이렇게까지 정교해지고 개인화될 때 과연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제 기술의 화려함 넘어 그 이면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똑똑한 도구일 뿐 모든 최종 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법적, 윤리적 원칙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접하는 선거 메시지가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라면 그걸 받아보는 유권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